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이 예고한 상호 관세 협상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베센트 재무장관의 일정을 감안하면 대면 협상이 가능한 날짜는 사실상 이틀입니다. 역시 수백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 압박이 막판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시한을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August 1st is going to come, and we will have most of our deals finished, if not all. 시한을 닷새 앞두고 협상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이번 주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각각 머리를 맞댈 예정입니다. 하지만 빠듯한 시간이 최대 난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베센트 재무장관은 각각 유럽연합과 중국과의 협상 일정 등으로 오는 29일까지 워싱턴을 비웁니다. 미국 측 고위급 인사들과 대면 협상이 가능한 날짜가 사실상 30일과 31일 이틀뿐인 셈입니다.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7월 말로 추진했던 한미 정상회담도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결국 사실상 이틀뿐인 대면 협상 기간 동안 극적인 합의를 끌어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막판 최대 쟁점은 대미 투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5,500억 달러, 우리 돈 약 760조 원을 끌어낸 미국은 우리 협상단에도 4천억 달러 상당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는 아예 돈을 더 내라는 식으로 압박했습니다. They bought it down, basically. But could other countries buy it down? Yeah, I would let other countries buy it down. 하지만 우리 협상단은 1,000억 달러 이상 투자는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정책 과제로 강조해온 조선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투자 효과를 강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일부 농산물까지 포함한 시장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도 최종 협상안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경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15%보다 높은 관세율만은 막아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일본은 우리와 대미 수출 물품까지 겹쳐서 더 높은 관세율이 될 경우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미 지난 2분기부터 실적이 악화된 기업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홈페이지에 올라온 현대차 소나타의 미국 시장 가격입니다. 26,900달러로 도요타와 혼다의 경쟁 차종에 비해 1,000달러가량 저렴합니다. 문제는 관세 협상. 미국과 일본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는데 한국에 이보다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면 기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됩니다. 최소한 일본만큼은 관세가 돼야 미국 차는 물론 일본 차랑 경합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아직은 필요한 그런 산업이거든요. 이미 품목 관세 부과가 본격화한 자동차와 철강 기업에선 실적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품목 관세 25% 영향으로 현대차 2분기 영업이익이 15%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지난달부터 50% 관세가 부과된 철강은 상반기 수출이 5.9%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의 미국 수출 의존도는 19%. 미국 관세 부과가 본격화되면 정방위적 산업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 흑자국이 미국이에요. 트럼프 취임하기 전에 관세율이 5%가 채 안 됐거든요. 15% 안팎으로 한다 하더라도 우려보다는 덜한 거지만 이전에 비하면 한 3배 가까운 관세율을 물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고 비용을 절감하는 등 비상 대응 체제를 강화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지 생산이 어려운 중소, 중견 기업들의 경우 어려움이 더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미국과 관세 합의를 했던 일본은 15% 관세 수치만 같을 뿐 서로 해석이 다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공동 합의문이 없다 보니 각자 입맛에 맞게 합의 내용을 해석하면서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 정원석 특파원입니다. 15%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 합의. 그런데 발동 시기부터 모호합니다.
일본으로선 8월 1일 혹은 최대한 빨리 낮춰진 관세가 적용되길 바라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내릴 때까지 기다려봐야 합니다. 5,500억 달러, 우리 돈 759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두고도 미국은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공표했지만 일본의 해석은 다릅니다. 어디까지나 정부계 금융기관의 출자와 융자, 보증 한도로 기업이 실제로 투자하지 않을 수도 있고 투자 수익도 출자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일본 측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5,500억 달러를 미국에 뺏겼다는 해석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며 출자도 전체 투자 규모의 1에서 2%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선 투자 실적을 분기마다 평가한다고 하고 evaluated every quarter, and if the president's unhappy, then they will boomerang back to the 25% tariff rates. 일본은 오리발을 내미는 상황. その実施の確保の仕方みたいな議論は、した記憶がありません。そういう意味では大統領との間でも、閣僚との間でもですね。 또 미국은 당장 일본이 미국 쌀 수입을 75% 늘릴 것이며 미국 방위 장비도 매년 수십억 달러어치를 추가로 구매한다고 주장하지만 일본 생각은 다릅니다. 무관세 수입 쌀 쿼터를 유지한 채 그 안에서 미국 쌀 비중을 높인다는 얘기이고 방위 장비 구입은 추가가 아니라 기존 구매 계획 범위에 따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오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습니다.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부탁을 받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모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로 걸어옵니다. 공천 개입 의혹 받고 계시는데 관련 입장 있으실까요? 그거는 제가 여기 조사에서 제가 진지하게 또 진실되게 또 성실하게 조사 임하겠습니다. 그런 입장을 가려볼게요. 윤 의원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부탁으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해 국민의힘 공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의 통화 육성이 공개되며 논란은 커졌습니다. 내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지금 전화했는데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특검은 윤 의원이 공관위원장을 언급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부탁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진품 여부를 감정하는 한편 목걸이가 해당 장소에서 발견된 이유를 찾기 위해 주변 CCTV 동선 등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빌렸다던 목걸이가 특정 장소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증거인멸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특검은 모레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소환 통보했습니다. JTBC 양정진입니다. 내란 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고심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JTBC를 포함한 언론사 여러 곳에 전기와 물을 끊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죠. 지난 25일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먼저 특검 사무실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연지환 기자, 이 전 장관에 대해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까? 네, 지난 25일 내란 특검은 이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를 했습니다. 19시간에 걸친 장시간 조사였는데요. 조사를 끝마친 특검은 별도의 소환 날짜를 잡지 않고 구속영장 청구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 이런 분석도 지배적입니다. 이 전 장관은 어제 새벽 조사를 끝마친 뒤에 단전단수를 직접 지시했느냐, CCTV 등 증거가 제시됐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특검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네, 앞서 특검은 이 전 장관을 압수수색하고 또 소환 조사까지 했죠. 이 전 장관이 받는 혐의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장관은 소방청에 JTBC를 포함한 여러 언론사의 단전과 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허석군 소방청장은 특검 조사에서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는 취지의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실 CCTV 영상 증거 등을 토대로 이 전 장관과 국무위원들의 행적을 복원하는 데 주력해 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CCTV엔 이 전 장관이 문건을 직접 검토하고 한덕수 전 총리와 대화까지 나눈 등의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내란 혐의에 더해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JTBC 연지환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MBC 자회사 IMBC 주식과 삼성전자 주식과 관련한 백지신탁 의무 위반으로 그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이 JTBC 취재로 확인이 됐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받기 전까지는 관련 직무를 해서는 안 되는데 MBC와 삼성전자 관련 심의를 의결했다는 겁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7월 임명된 이후 같은 해 10월 최초로 공개한 재산 내역입니다. 본인 명의로 2억 2,300만 원어치 주식을 신고했는데 이 중 MBC 자회사 IMBC 주식 4,200주와 삼성전자 306주도 포함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위원장은 해당 주식들과 관련한 백지신탁 의무 위반으로 지난 25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현행법상 고위공직자가 가진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은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합니다. 이를 면제받으려면 사전 심사에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앞서 국회에선 이 위원장이 IMBC 주식을 보유한 채 지상파 제어가 심사를 하는 게 이해 충돌이란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당시 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심사 청구를 했고 올해 3월 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IMBC가 MBC하고 별도 관계없는 조직입니까? 별도의 회사입니다. 아니 자회사잖아요. 무슨 별도 회사예요. 이거 법적으로 같은 적용을 받습니다. 가서 제가 검토하십시오. 팔려고 매각하려고도 생각했으나 잠깐만. 보복 행위를 할 거라는 지적이 나올까 봐 그게 뭔 소리예요? 매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는 이 위원장이 심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방송평가심의 등 MBC 관련 4건뿐 아니라 삼성전자 관련 1건의 심의를 의결한 사실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면제받기 전에 해당 직무를 하는 것 자체가 이해 충돌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의 입장을 들으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포구 기간 중 여름 휴가 신청이 부적절하다며 반려한 것을 두고 이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휴가 신청과 실행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장관급의 휴가 신청은 일주일 전에 하게 돼 있다며 그 전에 자연재해나 비상 상황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없던 일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재난방송 기간 이후인 지난 25일에 신청한 조퇴는 정상 수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엿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청래, 박찬대 두 후보 모두 호남 공략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 구도로 나뉘어서 당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호남 공천 혁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호남 지역을 대상으로 선거 비용을 지원해주는 선거 공영제를 우선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정청래 후보가 억울한 공천 배제를 없애기 위해 기존 컷오프 제도를 없애겠다고 한 것에 대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겠다. 그리고 더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박 후보는 무자격자의 난립을 초래하는 구태 정치의 부활이라며 호남 지역 컷오프 통과자에 대해선 100% 경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도 사흘간 나주와 목포, 광주의 수해 현장을 연달아 방문하며 호남 표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 후보는 정당 해산 심판 청구법, 검사 파면법 등을 발의했고 박 후보는 윤석열 내란 방패 45인 제명 촉구 결의안을 내놓는 등 강성 지지층을 향한 선명성 경쟁도 치열합니다. 다음 달 22일 당대표를 선출하는 국민의힘도 당권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부정선거론자, 정광훈 세력, 윤호개인 추종자 등 3대 세력과 절연을 주장하며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혁신파 후보들의 단일화를 주장했습니다.
당대표 선거에서 혁신 후보가 승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당이 살아날 수 있는 최후의 날이고 최후의 기회이며 탄핵 반대 후보로 꼽히는 김문수 후보는 장동혁 의원과 이번 주 전환기 씨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검토 중입니다. 또 주진우 후보는 계파 없는 정치 신인이라며 자신이 당대표가 되는 것이 쇄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전당대회를 연 개혁신당은 단독 출마한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로 김성열 전 수석대변인, 주이삭 서울 서대문구 의원, 김정철 변호사가 최고위원으로 당선됐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8도까지 올라서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극한 폭염에 도심 곳곳이 가마솥처럼 달궈졌습니다. 더위는 이번 주 후반에나 누그러질 거란 예보입니다. 공다송 기자입니다. 여의도 한강공원 수영장이 피서객들로 붐빕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더 야외에서 다른 활동하기가 솔직히 어렵더라고요. 오늘같이 이런 더운 날은 이제 수영하기는 딱 좋은 것 같아가지고.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해보니 수영장 물 표면의 온도는 25도가 넘습니다. 오늘 햇빛이 뜨거워서 물이 온도가 적당해서 따뜻하고 놀기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수영장 바닥은 60도 넘게 달궈졌고 떼약볕 아래 놓인 의자의 온도는 70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맨발로 다니기가 정말 힘들 정도로 1초도 발을 못 내디딜 정도로 너무너무 뜨겁고요. 살도 이게 그냥 타는 게 아니고 벗겨질 정도로 뜨거운 그런 열기 같아요. 도심은 더 뜨거웠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본 고층 빌딩 외벽과 아스팔트 도로는 샛노랗게 달아올랐습니다. 정차한 버스의 배기관 근처 온도는 무려 150도에 이릅니다. 요즘은 막 습하고 더우니까 사람이 진이 다 빠지는 기분이라서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땀도 많은데 지금은 뭐 거의 혼자서 사우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8도까지 오르며 올여름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곳곳에 35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며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벳 고기압이 이중으로 한반도 상공을 덮고 있어 뜨거운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탓입니다. 더위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한낮 기온은 37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경기 남서부와 충남권엔 최고 30mm의 비 소식도 있어 습도 높은 사우나 더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휴가철에 접어드는 이번 주 후반 태풍 등의 영향으로 폭염이 누그러들며 전국이 흐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어제 오후 일터에 혼자 있던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서 숨졌습니다. 생전 스토킹에 시달려 왔는데 지난 3월부터 3차례 신고를 했지만 범행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전 직장 동료였던 60대 피의자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폴리스 라인이 쳐진 유리문 뒤에 휠체어 한 대가 서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50대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였습니다. 흉기에 찔린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4-5명 될걸요. 근데 어르신들이 차가 두 대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보니까. 경찰은 전 직장 동료인 60대 남성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A씨는 피해 여성과 1년여간 함께 일하다 지난해 12월 퇴사한 상태였습니다. CCTV를 통해 동선을 추적한 경찰이 A씨가 어제 오후 5시 30분쯤 수락산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수색을 벌였지만 A씨는 오늘 오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색 도중 10시 56분경 등산객이 등산로 부근에서 이미 사망한 피해자를 발견, 112 신고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A씨를 3차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첫 신고는 지난 3월 14일 A씨가 찾아왔던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난 5월 25일 A씨는 피해 여성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때 스토킹 경고장이 발부됐지만 일주일 전인 이달 20일엔 여성의 집까지 찾아갔습니다. 결국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 등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치를 더 길게 적용하는 잠정 조치 신청은 검찰에서 기각됐습니다. 범행의 지속성과 반복성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체포됐다 풀려난 지 엿새 만에
A씨는 일터에 있던 피해 여성을 찾아갔고 결국 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사망했지만 사실관계는 수사를 통해 끝까지 밝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이자윤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안성에서 시내버스가 작업차를 들이받아 가지치기를 하던 중국인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제주에선 폐 어구에 감긴 새끼 남방 큰 돌고래가 또 발견됐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버스 한 대가 도로를 지나갑니다. 행인이 가던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봅니다. 잠시 뒤 현장에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오늘 오전 8시 16분쯤 경기 안성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갓길에 있던 작업차를 들이받았습니다. 4m 높이에서 가지치기 하던 중국인 노동자 2명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싹싹 그랬죠. 갈 것 같아서. 근데 버스가 그냥 안에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빵 소리가 나고 보니까 큰일 났다 그랬는데 보니까 메터보니까 사람이 떨어졌더라고요. 사고가 난 도로는 편도 1차선입니다. 작업차는 도로 옆에 있는 평행 주차 공간에 차를 세워놓고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기사와 작업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미 돌고래 옆에서 새끼 돌고래가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국제 멸종 위기종인 제주 남방 큰 돌고래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꼬리에 폐 어구가 달려 있습니다. 바다 밑속에 있는 돌 같은데 이제 걸려버리거나 해상에 떠다니는 해양 쓰레기 같은데 또 걸려버리면 추가적인 2차 피해가 이제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올해 새끼 돌고래 죽음이 확인된 것만 4마리인데 폐 어구에 걸린 새끼 돌고래까지 발견되면서 구조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바다에 정박한 배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젯밤 충남 태안 신진항에 정박 중이던 32톤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닥다닥 붙어있던 다른 어선까지 옮겨 붙으면서 모두 5척이 탔고 항구에 있던 200여 척 선박이 한꺼번에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협상은 글로벌 정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쟁 중인 국가와는 무역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말에 나흘째 교전 중이던 태국과 캄보디아 모두 신속한 휴전 협정에 동참할 뜻을 밝혔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태국과 인접한 캄보디아 국경 대피소엔 몰려든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임시 천막에 거처를 마련한 아이들의 얼굴엔 잠시나마 웃음이 떠오릅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간 무력 충돌이 확대되면서 30명 이상이 숨지고 약 17만 명이 피난길에 나선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협상을 지렛대 삼아 휴전 압박에 나섰습니다. 앞서 미국은 두 나라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36%씩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해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두 나라가 전쟁을 한다면 어느 나라와도 무역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했고 양국과의 통화 결과 두 나라 모두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겠다. 신속한 휴전 협정을 체결하겠다고 했다고 알렸습니다. 캄보디아와 태국도 휴전 의지를 공식화했습니다. ឯកឧត្តមប្រធានាធិបតីដូណាល់ត្រង់ថាកម្ពុជាឯកភាពតាមសំណើឲ្យមានការឈប់បាញ់ភ្លាមនិងដោយឥតលក្ខខណ្ឌ หยุดยิงและถอยกำลังทหารออกแล้วก็ถอยยุทโธปกรณ์ที่เป็นวิถีไกลที่เข้ามาทำลายประเทศให้ออกไป 다만 오늘도 캄보디아 사찰단지와 태국 수린주에선 포격과 국지전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캄보디아의 태국 접경 5개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특별 여행주의보로 격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여행주의보는 2단계인 여행 자제보다는 높고 3단계인 출국 권고보다는 낮은 단계입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공장 내 사망 사고가 이어졌던 SPC 그룹이 10월 1일부터 생산직 노동자들의 8시간 초과 야근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서 공장 가동 시간을 줄이고 인력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SPC 시화 공장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장시간 근무 환경 문제를 질책한 뒤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K-팝과 한국 문화를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의 노래들이 빌보드 차트 상위권을 휩쓸면서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화제의 음악들을 만든 작곡가 겸 가수 이재 씨를 화상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뉴욕에 계신데 현지에서 K-팝 데몬 헌터스 인기를 실감을 하고 계신가요? 아, 실감 안 나요. 너무 신기해서. 다들 너무 사랑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밖에. 네. 지금 작품이 세계적인 인기를 이렇게 끌고 있는 이유를 뭐라고 보고 계세요? 이게 영화가 되게 미국에서 프로덕션 한 것 불구하고 되게 한국 문화를 되게 그 진정성을 많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음악이든 배경이든. 저는 그 작곡으로 참여했으니까 노래가 또 잘 표현하지 않았나. 약간 케이팝스러운 노래들, 여러 장르 느낌 잘 표현한 것 같고 가사 하나하나, 멜로디 하나하나 진짜 장면 맞게끔 만들어가지고 일단은 그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작품뿐이 아니라 음악이 엄청난 화제인데 이재 씨가 만든 뭐 골든, 유어 아이돌 이런 노래들이 빌보드 차트를 휩쓸고 있어요.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캐대헌 곡들이 미국 스포티파이에서 네.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곡 1위를 차지했다라고 하면서 뭐 BTS, 블랙핑크도 달성하지 못한 기록이라고도 했거든요. 혹시 보셨나요? 네, 말도 안 돼요. 진짜 신기해요. 실제로 이루신 거니까 기록적으로. 네. 너무 BTS, 블랙핑크 다 너무 멋있고 노래들도 너무 멋있는데 와 거기까지 된 것도 참 음악의 힘이 참 크구나. 약간 그게 참 좋았어요. 네. 특히 골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빌보드 4위를 기록하면서 애니메이션 OST 가운데서는 레릿고를 뛰어넘기도 했거든요. 와 이게 저도 레르코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너무 좋고요. 너무 뿌듯하고 꿈 같고요. 이렇게 골든 같은 곡이 올라가는 게 저는 되게 뜻깊은 이렇게 되게 깊은 게 이렇게 가사가 의미가 좋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다 좋아하는 게 참 다 같이 같은 느낌이구나.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되게 좋습니다. 행복하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사도 진짜 좋잖아요. 희망적인 느낌의 가사인데 이 곡을 만들 때 어디에서 좀 영감을 얻으셨어요? 말을 할 때 무슨 말을 하고 어떤 단어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안 돼도 실패해도 저도 많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해도 계속 할 수 있다 하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가사에도 그걸 쓰는 것도 멜로디도 되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약간 희망적인 약간 의미와 노래도 멜로디 라인도 그런 걸 표현하는 게 저희한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영원히 깨질 수 없는 뭐 밝게 빛나는 우린 이런 것처럼 일부 이제 한국어 가사가 같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한국어로 좀 표현을 해야겠다 했던 의도나 이유가 좀 있었나요? 네네네. 감독님이 다 한국어 넣는 게 되게 중요시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도 되게 아름다운 언어잖아요. 그래서 네. 그것도 그냥 verse뿐만 아니라 후렴에도 넣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한국 그 진정성 보여주고 싶었고 한국 분들도 들으실 때 희망 느끼실 수 있게 썼습니다. 열심히. 그 노래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인공인 루미 파트를 직접 부르시기도 했잖아요. 고음을 엄청 넣어서 어렵게 작곡을 했는데 이렇게 직접 부르게 되실 줄은 몰랐다면서요? 아, 그게 아니고요. 아니, 알았는데 까먹었어요. 곡을 위해서. 영화를 위해서. 왜냐면 캐릭터 자체가 고음을 많이 올라가는 그런 이게 가수잖아요. 제 맞아요. 메인 보컬리스트라서 그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걸 표현하려고 고음 엄청 넣습니다. 시범 녹음 중에 울면서 네. 노래를 불렀다고 전해지기도 했는데 혹시 당시에는 어떤 감정 때문에 그랬을까요? 뭐 그때
힘든 상황이 많았죠. 이게 계속 안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압박감도 많이 느끼고 나 별론가? 이거 노래 못하나? 작곡 못하나? 약간 그런 마음에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골든을 이렇게 요청 왔을 때 되게 저도 모르게 정말 필요했던 노래였던 것 같아요. 이게 저도 항상 얘기하지만 저한테는 작곡이라는 게 정말 치료고 그걸로 노래를 표현하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중간에 울먹하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 우리나라 가수들이 부른 골든 커버 영상들도 정말 화제가 되고 있는데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네, 당연히 봤죠. 근데 다는 못 봤지만 근데 너무 잘 부르시니까 되게 네. 어려운 노래거든요. 네. 제가 왜 그렇게 어렵게 만든지 모르겠지만 진짜 너무 잘 부르시니까 저도 진짜 대신 불러주세요. 혹시 그런 마음. 특별히 인상적인 그 커버 영상이 있었나요? 보시기에? 글쎄요. 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일단 저는 바다 선배님이 제 어릴 때 SES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바다 언니 엄청 존경했는데 그게 제가 작곡한 노래, 제가 참여했던 노래를 불러주니까 제가 만든 멜로디 라인들 불러주니까 진짜 울었어요. 진짜 너무 신기해요. 이게 운명이라는 것도 참. 그 바다 선배님이 연락 오셔가지고 네. 바다 씨가 연락을 줬어요. 네, 너무 진짜 너무 영광이고 네, 감동받았습니다. 네. 골든은 내년 아카데미 시상식 OST 부문의 유력한 후보로도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좀 기대를 하실까요? 할 수 있겠죠? 파이팅. 네, 같은 마음입니다. 계속 틀어주세요. 네. 앞으로 음악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뭐가 있나요? 제일 큰 목표가 작곡가로서 미국의 그래미 작곡가로서 받는 그래미 상을 너무 받고 싶은 마음. 그게 희망입니다. 제 희망. 그래미 그래서 작곡상. 왜냐면은 에이션 작곡가가 상 받은 적도 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미국에서 그렇고 K-pop, Korean American, Asian American 작곡가들이 많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 문을 열고 싶습니다. 네, 혹시 상을 받게 되시면 저희랑 다시 한번 연결을 약속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Oh my god, yes. Absolutely. 제발 상 받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정말 좋은 음악으로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작곡가 그리고 가수로 널리 활동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